네, 반갑습니다. 6월 22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도 잘 올라왔다 평가할 수 있긴 하겠는데, 다 되돌려 놓지는 못했죠. 그래서 약간은 자꾸 아쉬움이 남는 그런 어떤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뭐, 오늘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해 준다라면 충분히 분위기를 더 많이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급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 매수만 들어왔고요. 기관 쪽 움직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좀 나타났고, 연기금도 매수를 조금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막판에 매수 물량을 줄이게 되면서 300억 정도에 그치고 많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지금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 매수로는 조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이면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었다는 것도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 0.7%대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낫죠. 왜냐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 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대형주 쪽으로 많이 집중되는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자동차 쪽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라든지 그다음에 기아 이런 쪽으로 매수가 유입되면서 얘네들 또 시총 상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매도가 있었지만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는 일단은 뭐 크게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까지는 가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지수 자체는 일단 플러스 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나쁘지 않았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코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은 그렇게 좋은 흐름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바이오 쪽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됐는데요. 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경기에 대한 회복 속도가 더 둔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부담감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루 만에 또 뒤집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바이오 종목군들 단기적 올라가는 거 기술적 반등으로 치부하시고 주의를 좀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수급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3,190억입니다. 순매수했는데 막판에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의 지수 버팀목은 외국인이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금융투자가 전일 매도한 것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매도했다는 부분들은 역시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총 상위권 종목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시총 상위권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재미가 없었고요. 카카오가 지금 2.5% 상승입니다. 뭐 약간 시끄러워지는 모습이긴 한데요. 추세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그냥 두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서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들고 가시되 일단 변화가 좀 생길 때, 그럴 때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뭐 그다음에 남해화학 이런 종목들도요. 아직까지 추세가 뭐 꺾인다거나 그런 모습 없죠. 용평 리조트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일단 추세를 가지고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유지만 잘 해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추세가 잘 진행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지지선 잘 만들어지는 것들, 또 그게 중소형주라면 더더욱 홀딩을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LG화학도 약간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여전히 뭐 기술적 반등 구간에 갇혀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크게 가지기는 어렵겠고요. 자동차 쪽이 괜찮아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 현대 모비스도 오늘 3%대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또 화신 같은 경우는 지금 15%대 올라왔어요. 그리고 신고가 만들어냈고요. 현대 위아도 6.5%대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좋은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고 또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업황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상황을 보시더라도 뭐 크게 움직임 나쁜 건 없었죠. 그래서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HMM 같은 경우는 매수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위쪽에 있는 물량 부담감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산업은행이 쥐고 있는 물량도 부담감으로 계속 잔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올라오지 못했던 이유는 시총 상위,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의 어떤 주가 하락이 대체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CJ ENM이 올라오는 모습, 요거 하나만 좀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을 보시더라도 시총 상위권 종목이 네이처셀은 24%대 올라오긴 했는데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런 바이오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나쁘게 나타났다는 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인데,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델타 바이러스,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다시 창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다시 한번 뭐 예전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 관련한 종목군들이 막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런 상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건 못 박아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리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복귀 돼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미 백신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개인 방역 지침도 상당히 좀 각 나라마다 잘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뭐 커져나간다든지 경기를 뭐 후퇴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꼭 생각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천천히 시장은 계속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관련한, 뭐, 바이오라든지,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등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이구나 정도로 치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매매 동향 한번 볼까요?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 금융투자 쪽 한번 볼게요. 레버리지 매수였습니다. 주가 올라갈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쪽 매수 있네요. 현대차 매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버스 매도에 삼성전자, 두산중공업도 오늘 매도가 좀 있었고요. 조금 올라왔는데 매도를 쳤네요. 그 다음에 기아, 그 다음에 대한항공 이런 쪽 매도가 쭉 들어가 있었고요. 금융투자가 ETF 쪽 매매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시장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연기금 쪽 한번 보면은요. 현대차 오늘 자동차가 아주 난리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는 계속 진행이 되는 모습이고요.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매도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매도하게 되면서 오늘 네이버가 빠졌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올라갔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시총 차이가 또 벌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정도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수급적인 동향을 기관 쪽에서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했고 인버스 팔았다. 레버리지 사고 현대차로 샀다. 이 레버리지는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면 되는 부분인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대한 매도 물량이 많지 않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매수 쪽이 뭐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가서 이 주가의 어떤 변화를 좀 만들어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많이 안 빠지는 상황으로만 가게 된다면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레버리지가 당연히 효과를 보겠죠. 그러면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당장 내일이라도 매수가 들어와 주게 된다라면 금융투자의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투자의 매매 동향 한번 잘 살펴보죠. 매도에 대한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것도 한번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팔았고요. 하이닉스, LG전자, 셀트리온 뭐 이렇게 해서 시총 상위권 쭉 갖다 팔았고요. 현대차 많이 샀습니다. LG화학 그리고 기아. 지금 오늘 올라온 종목들 거의 다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아래쪽까지 들어와서 지지선 근처에 있는 것들 위주로 매수를 좀 많이 했고요.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렇죠. 현대차, 기아, 지금 조정 이후에 지지선 근처잖아요. 모비스 마찬가지고요. 뭐 효성첨단소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종목이거나 지지선이 만들어진 종목이거나 이런 쪽으로 매매를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시장 전체에 대한 상승보다도 종목 간 변화를 통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시장이 크게 상승한다라는 어떤 부분에서의 레버리지를 매수한 금융투자와 외국인들의 생각이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요, 시장이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도 종목별 움직임들이 강해지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매를 따라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참고하시고요. 뭐 개별 종목도 아까도 잠깐씩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보시면 추세가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윗골을 달아놓고 움직인 종목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의 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함부로 매도하지 마시고 유지 잘 해주시면 크게 부담 없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들을 잘 이용하셔가지고요. 네, 편안한 투자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시장 자체 분위기는 좋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계속, 네, 이런 투자를 견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종목들 보유하시면서 유지만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만 잘,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급하게, 너무 마음 조급하게 먹고 대응하지 마시고요. 시장 가만히 지켜보면서 수익률 계속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